로또 1등 형제살인 사건 돈이 가져온 비극의 전말.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상상해봐요.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 1등 12억에 당첨돼요. 그 사람은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가게도 차리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 정도면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몇 년 뒤 친동생을 살해한 범죄자가 됩니다. 아니, 로또 1등 되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많으면 문제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사람이 되는 게 더 어렵구나. 지금부터 로또가 불러온 가장 비극적인 형제 이야기, 그 진짜 전말을 시작합니다. 사건의 출발점: 당첨. 로또는 항상 두 가지 꿈을 팔죠. 당첨되면 좋겠다 대 혹시 사고 칠까 무섭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만 생각하죠. 이 사건의 주인공 A씨도 그랬어요. 2007년 어느 날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됩니다. 당첨금은 세후 약 10억 이상. 그는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나름 멋지게 쓰려고 했어요. 형제들에게 1억 넘게 주고 사업을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여기까진 다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라고 했대요. 하지만 인생은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A씨는 돈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무너지는 삶, 사업 실패. 로또 당첨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뭔지 아세요? 바로 사업. 돈이 갑자기 생기면 사람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나도 사업하면 잘할 수 있어. 이 정도 돈이면 실패할 수가 없지. 나도 사장님 해보자. 그러다 망합니다. A씨 역시 식당을 열었지만 장사가 안 됐어요. 허영심도 조금 생겼다고 해요. 돈을 쉽게 쓰고 주변에 퍼주고 투자했다 망하고. 그렇게 몇 년 지나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두 가지로 변합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더 욕심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해요. A씨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줄기 동생의 집. A씨의 사업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돈도 거의 다 써버렸고 주변에 빌린 돈도 갚기 어려웠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스스로 줄이기, 남에게 기대기. A씨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동생에게 부탁합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형이 조금만 버티면 다시 장사 잘 될 거야. 동생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누가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싶겠어요? 하지만 형이 계속 사정하고 울먹이고 가족들은 싸움 나지 않길 바랐던 나머지 결국 동생은 집을 담보로 맡기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4천만 원대 대출이 나왔고 명목상은 형이 갚는 조건이었죠. 근데요, 문제는 대출보다도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대출 이후에도 A씨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도 못 내고 독촉 전화만 쌓여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형제 사이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갈등 폭발, 형제의 균열.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고객님,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 이자 왜 안 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 형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잔소리야? 이런 말다툼이 한 번, 두 번, 10번.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했고 형 입장에선 자존심이 찢어졌어요.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감정이 훨씬 더 격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 끌어오르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사건이 벌어진 날 형제는 또다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형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린 상태였어요.
지인에게 빚 독촉받지, 사업은 망했지,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지, 동생은 계속 압박하지. 그날 동생은 형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집을 팔아. 왜 우리 가족들만 고생해야 되는데? 그 말이 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질 때가 있습니다. 형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동생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동생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건 계획도 아니었고 합리적인 판단도 아니었어요. 그저 쌓이고 쌓였던 분노와 후회, 무력감이 한순간 폭발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 1심 판결은 징역 15년. 사건은 전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또 1등 형이 동생을 죽였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법정에서는 냉정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점은 중대한 범죄이며 남겨진 가족들 고통은 매우 크다. 그리고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히 말했어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해도 이는 용서될 수 없는 행위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이 참담한 결말. 가족 모두를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변화 항소심에서 감형.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씨는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몇 가지 요소를 다시 봤습니다. 사건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중 일부가 선처를 요구한 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라 9년 전후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형량이 줄어? 사람이 죽었는데? 하지만 법은 기계가 아니에요. A씨의 상황, 반성, 가족관계, 주변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형량이 조정됐을 뿐이죠. 돈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의 교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아주 단순해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돈은 그냥 확대경이다. 원래 마음속에 있는 감정, 성격, 관계, 욕심, 두려움, 이 모든 걸 더 크게 보여줄 뿐이에요. A씨는 원래 가족과 사이가 좋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돈이 생기고 그 돈이 사라지고 채무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터져버린 겁니다. 돈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나게 한 거죠. 많은 로또 1등 당첨자가 망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통계가 그래요. 왜냐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얻게 되면 그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예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렸나요? 로또 당첨이라는 꿈 같은 시작이 어찌 보면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던 사건. 돈이 우리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신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로또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건을 꼭 기억하세요. 돈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화 사건을 깊게 파헤쳐 볼게요.